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인사이트 신성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SNS라든가 아니면은 공식석상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5월 9일부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종료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26년도 2월 12일 날 정부에서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그리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는데요. 이 발표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의 발표 내용으로 인해서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떠한 사항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2일이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사항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드디어 발표를 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조금 많기는 하지만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5월 9일부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종료된다. 다만 5월 9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이 들어간 계약분에 한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일부 지역은 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리고 조정대상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생기겠죠. 그런데 이 실거주 의무가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최소 4개월부터 최대 2년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됐다는 점, 이거는 뒤에 자세하게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서울의 아파트를 매수할 때는 무주택자만 매수가 가능했었는데 일부 조건만 충족했을 경우에는 유주택자도 서울의 아파트를 매수할 수가 있게 됐다는 점, 이 세 가지가 핵심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26년도 5월 9일부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는 예정대로 종료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5월 9일 계약분까지는 중과 유예를 해주겠다라고 첫 번째로 못을 박았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5월 9일 계약분이라고 했습니다. 5월 9일 계약분이라고 한다면은 5월 9일 전까지 계약금이 들어가고 토지 계약서가 작성이 돼서 신고가 됐을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현행법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계약금을 입금을 하고 계약서를 정식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구청이라든가 시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승인받기가 굉장히 까다롭죠. 그리고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토지거래 허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매매 약정서라는 걸 작성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 그리고 매수인 매도인이 다 모여가지고 부동산 매매 약정서라는 거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뭐 대상 부동산이라든가 매수인 매도인 그리고 공인중개사까지 모두 포함된 어떻게 보면은 약식 매매 계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 매매 약정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제출을 하는데 뭘 같이 제출해야 되냐면은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서를 같이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까지 이 두 가지를 구청이나 시청에 접수를 하게 되면은 관련 내용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하거나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거에 대한 조사를 구청이나 시청에서 하게 되죠. 그리고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결재를 해줘서 승인을 해주고 토지거래 계약 허가증을 이 신청인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자, 이런 다음에 정식적인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할 수가 있는데, 자, 이 1년의 과정이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면은 15일이 걸립니다. 영업일 기준으로 15일이 걸리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을 끼게 됐을 경우에는 19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5월 9일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4월 20일 전에는 매매 약정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서를 접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서울의 아파트 매수를 계획하고 있다면은 최소 4월 20일 전에는 매매약정서 그리고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서를 접수를 하셔라. 이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5월 9일부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종료된다라는 게
첫 번째 내용인 거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이렇게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실거주 의무 유예기간이 최소 4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유예기간이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면은 15대책 이전에 조정 대상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죠. 바로 강남 3구, 용산구입니다. 이 4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4개월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즉 바꿔서 얘기하면은 5월 9일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4개월 이내에는 실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15대책 이후에 조정 대상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강남 3구,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서울 전 지역 그리고 경기도 12개 지역이죠. 15대책 이후에 조정 대상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들 같은 경우에는 5월 9일 이전에 계약을 했다면은 최대 6개월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 6개월 이내에만 실입주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은 실거주를 하셔야 된다. 이 두 가지고요. 그리고 실입주 유예기간이 최장 2년까지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은 임대차 종료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 2월 11일부로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이 되어 있다면은 최장 2년까지 실입주 유예기간이 적용이 됩니다. 왜 4개월, 6개월, 그리고 2년까지 실입주 유예기간을 뒀냐면은 기존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유예기간을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실제로 입주하기 위한 실입주 준비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유예기간을 줬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세입자 보호라는 명목하에서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무주택자가 아닌 유주택자가 서울에서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일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자, 유주택자도 서울에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어떤 조건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신규 지정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의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제도상 실거주 의무가 4개월에서 6개월이 되고 매수인이 무주택자로 제한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일로부터 자녀 임차 기간이 6개월 미만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무주택자로 제한이 되는지라고 Q&A에 나와 있는데 무주택자로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꿔서 한번 풀이를 해드리면은 현행 토지거래 허가구역상 무주택자만이 주택을 매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았을 경우에는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유주택자, 여기에는 1주택자도 해당이 될 거고 다주택자도 해당이 될 겁니다. 이 유주택자도 서울에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단입니다. 신규 지정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신규 지정 조정 대상 구역이라는 건 뭐냐면은 15대책 이후에 신규로 지정이 된 조정 대상 구역입니다. 자, 강남 3구,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의 모든 지역에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한강벨트라든가 도심권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아파트들이 모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현행법상 무주택자만 주택을 매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임대차 기간이 6개월 미만 남아있는 다주택자 물건 같은 경우에는 한강벨트에 아파트 구입을 고려하고 계신 유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단서조항을 잘 보셔가지고 주택 구입을 하신다면은 굉장히 좋은 입지에 좋은 물건을 매수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이지 않나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번째를 잘 활용하시게 된다면은 내 집 마련 그리고 투자로서 접근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드디어 확정이 됐습니다. 5월 9일부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종료가 됐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실입주자라든가 아니면은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명목하에 실거주 유예기간을 4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줬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 원래는 무주택자만 주택을 매수할 수가 있었는데 일부 조건만 충족한다면은 유주택자도 주택을 매수할 수 있게 됐다는 점, 이 세 가지가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의 핵심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자체가 시장에 바로 적용이 되게 될 텐데요.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하건대 시장의 반응 자체는 그렇게 크게 변동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우선은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2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4월 20일 전에는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아파트를 알아본다고 하더라도 2달이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달 동안 아파트를 알아보고 계약을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5월 9일로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5월 9일 이후부터는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면은 매물을 시장에 내놓기보다는 그대로 보유한다거나 아니면은 증여로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양도소득세 중과가 종료가 된다면은 다주택자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하려고 팔기보다는 오히려 보유하거나 증여로 돌아서기 때문에 매물 잠김 현상이 계속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물 잠김 현상으로 인해서 전월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전월세 가격 상승이 매매 가격 상승도 건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앞으로 펼쳐질 부동산 시장의 현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전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그리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했고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